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그럴수록 마음이 더 지치진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고요. 지금부터 그 조용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될까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놓쳤던 기회, 상처 주고받은 기억들이 자꾸 현재를 끌어당겨 무겁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옛날 일이 떠올라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작은 접시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접시엔 거뭇한 물때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그릇이 맑은 물을 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예전에 묻은 게 씻기지 않아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감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그 기쁨을 온전히 담기 어렵지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평범한 날도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죠. 스님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첫 번째 습관은 과거를 풀어놓는 마음입니다. 붙잡지 않고 억지로 끌어안지 않고 그저 그때의 나를 이해하며 보내주는 것. 그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너도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마음 어딘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기억들이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사라지는 듯한 감각. 그건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다리이다. 머물지 않고 지나가게 해야 그 다리 건너의 햇살을 마주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린 후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니까 그저 지나간 거야. 그 단순한 습관이 그녀를 매일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고 기억 위에 머물던 감정들이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행복은 새로운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마음에서 정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행복을 부르는 첫 번째 마음 습관. 과거를 묵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위에 오늘의 따뜻한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저 사람은 늘 웃고 있는데 왜 저는 똑같은 걸 보고도 자꾸 속이 불편할까요?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 가족의 자랑, 여유로운 삶의 모습들. 예전엔 무심히 넘겼던 것들이 요즘은 유난히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SNS 보는 것도 피곤해요. 괜히 내 인생만 초라해 보이고요. 스님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작은 유리컵을 가리켰습니다. 이 컵을 보고 어떤 분은 물밖에 없네 하고 어떤 분은 물이 있네 하고 말합니다. 보는 시선 하나가 마음 전체를 바꿔놓지요. 그는 잠시 멍하니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부족한 쪽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시선을 갖고 살지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라봅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 어딘가를 콕 짚어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내가 없는 것만 보며 남이 가진 것에만 시선을 뺏기고 있었지요. 근데요, 스님, 그게 잘 안 돼요. 안 보려 해도 자꾸 비교하게 돼요.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땐 시선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시선을 오래 두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 말에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요즘 자신이 가장 오래 바라보던 건 남들의 자랑, 뉴스 속 불안, 그리고 부족한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스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서 좋았던 5분을 찾으세요. 그 시간이 당신 마음의 시선을 다시 안쪽으로 끌어다 놓을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5분 동안 그날 있었던 작고 좋은 일들을 떠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아내의 무심한 한마디, 하늘이 맑았던 점심시간.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의 하루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을 따라가는 눈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는 눈에서 피어난다. 그 말은 결국 시선이 마음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시선 습관, 그건 더 많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한 곳을 오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지면 삶의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늘 조용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요. 행복하려고 사람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이 지쳐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많이 바라게 되고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작은 나무 그릇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그릇을 꽉 채우려면 어떤 게 먼저 있어야 할까요? 그릇이 비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관계는 내가 채우려 하기보다 비워내려 할 때 시작됩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다는 마음조차 어쩌면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한 시도였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을 지켜내는 관계의 기술은 내 마음을 덜 기대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보다 내가 나를 덜 흔드는 것. 그게 관계 안에서의 진짜 평안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서운했던 기억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 애썼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스님. 덜 기대면 외로워지지 않나요? 스님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외로움은 기대서 오는 게 아니라 넘치게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내 안이 단단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얽히지 않지요.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상대에 대한 마음일까? 아니면 내 불안에 대한 보상일까? 그 질문은 관계를 조용히 되돌아보게 했고
스스로를 조금씩 놓아주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붙들려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흩어진다. 결국 관계란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흐르는 일이라는 뜻이었지요. 행복을 지켜내는 관계의 기술. 그건 덜 바라보고 더 머무는 태도입니다. 기대기보단 이해하고 요구하기보단 함께 있어주는 일. 그 고요한 자세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고 관계를 더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휘청여요.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의 집, 지인의 직장, SNS 속 누군가의 여행 사진까지 그저 흘러가는 화면 하나에도 자신의 인생이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다 싶다가도 누군가를 보면 또 부족해 보여요. 행복은커녕 자꾸 초조해지기만 해요. 스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손에 든 바느질 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실과 파란 실 같은 길이지만 전혀 다른 색깔이었지요. 이 실 어떤 게 더 길어 보입니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길인데 색이 달라서 헷갈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비교는 색깔만 다르게 본 겁니다. 본질은 같아도 겉이 달라 보이면 사람 마음은 스스로를 작게 보게 되지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 어딘가를 꿰뚫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자기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나름의 의미도 품고 살아왔지만 색이 다른 타인의 삶을 보며 그 모든 걸 너무 쉽게 흔들어 버렸던 거죠.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과 비교를 멀리하는 첫걸음은 내 삶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바라볼수록 자기 삶은 흐려지고 내 삶에 집중할수록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녀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들 대신 자신의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단 10분 핸드폰을 멀리하고 자신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 며칠 전 아들이 건넨 문자 한 줄이 자꾸 생각난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자신의 삶에 작은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들 인생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졌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하면 내 길은 자꾸 어두워진다. 행복은 남의 그림자에 서 있을 땐 결코 자라지 않는 법입니다. 행복과 비교를 멀리하는 법. 그건 자신의 삶을 더 자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남보다 낫다는 착각도 못하다는 열등감도 내려놓고 나답다는 느낌에 머무는 것. 그곳에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이 숨쉬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말 한마디에 하루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친한 이웃의 무심한 말에 며칠을 힘들어했고 모르는 이가 건넨 따뜻한 인사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대부분 말 때문에 시작됐던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잔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죠.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말이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누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그 말을 되새기듯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상대를 누르지 않는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말은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스며들지요. 그 말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집착하며 말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은 항상 자신을 향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견뎠어. 지금 이 마음도 괜찮아. 그런 말이 자신에게 익숙해지면 남에게도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짧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고생했어. 오늘은 조금만 웃자. 그 말들이 처음엔 공허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트 계산대에서 힘들어 보이는 점원에게 무심코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한 뒤 상대가 눈시울을 붉히는 걸 보며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말이란 게 참 따뜻한 일이라는 걸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다. 그 열매가 맺히는 소리를 세상이 먼저 듣는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 그건 힘주지 않는 말, 스며드는 말, 그리고 먼저 나를 타독이는 말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복이 고요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할까요? 잘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자꾸만 불안해서 서두르게 돼요.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누가 재촉한 것도 아니고 꼭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자꾸만 마음이 앞서버린다고 했습니다. 늦을까봐, 뒤처질까봐, 사람들에게 잊힐까봐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 쫓는 마음 혹시 누가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계속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마루 끝에 놓인 모래시계를 가져와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사각거리는 모래가 아무런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어느 한 알도 급하지 않지요. 모두 제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남들과 다른 흐름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왜 저는 자꾸 조급해질까요?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조급함은 지금의 나를 불신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마음을 몰아세우는 거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내면에 울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 자신의 일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지금도 괜찮아. 그 문장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숨 쉬는 속도도 하루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얻은 것은 급히 사라지고 천천히 온 것은 오래 머문다.
행복은 빨리 도착하는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나만의 걸음으로 걷는 사람에게 천천히 그러나 깊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조급함의 정체. 그건 지금 이대로의 나를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충분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삶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짧아요. 아침에 눈 뜨면 벌써부터 늦은 기분이에요.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했습니다. 뭘 그리 바쁘게 했는지 모를 하루가 지나면 늘 허무감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채우려 했는데 정작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고요. 시간을 쫓았는데 결국은 시간에 쫓겨요. 스님은 조용히 시계를 내려다보다 느릿한 걸음으로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나무들 보이시지요? 봄이 올 때마다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지요. 시간은 늘 흐르지만 그 안에 머무는 생명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시간 태도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머물 줄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하지 않고 적절한 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시간을 알아보는 법을 압니다.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앞만 보고 달려왔고 잠시 멈추는 것도 게으름이라 여기며 죄책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요, 스님. 어떻게 해야 시간을 덜 허비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썼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다고 느껴보세요. 잠깐의 차 한 잔,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 스스로와의 고요한 침묵. 그 순간들이 삶을 가장 깊게 채웁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하루의 마지막 10분을 핸드폰 없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불 끄고 앉아 오늘의 장면 하나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그 10분이 하루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뭘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하루가 괜찮은 날이 되더라고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란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의 시간 태도. 그건 무언가를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잠시라도 진심으로 머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존재하는 시간에 마음을 놓아줄 수 있다면 행복은 그 조용한 틈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어옵니다.